몇 번 질문일까? 저요? 그냥 그냥 아무거나 질문해도 돼요. 아무나. 362번. 362번. 54번? 54번, 62번. 자, 54번 먼저 봅시다. 두 함수 fx, gx래. 근데 이제 fx를 보니까 얘는 2차 함수죠. 그리고 gx는 지수 함수야. 근데 문제에서 x의 범위가 주어졌어. 그랬을 때 이 합성 함수의 최대값은 27, 최소값은 m이다. 그랬을 때 m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거든. 우선은 합성 함수가 뭘 의미하는지를 봐야겠죠. g합성 fx. 그러면 g가 지수함수잖아. 그럼 여기 x 자리에 fx를 집어넣는 거지. 그럼 a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 결국에는 이 함수의 최대값이 27일 때 우리 최소값은 얼마냐? 이걸 구하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우선은 이 문제에서는 이 밑이 0과 1 사이인지 1보다 큰지 이게 주어지질 않았거든. 그래서 우선은 어디에 포함되는지 이걸 먼저 우리가 찾아내야 돼. 그래서 우선은 이 지수가 지금 2차 함수니까 얘를 먼저 완전 제곱으로 한번 바꿔보자. 그럼 x-2의 제곱 플러스 3. 그러면은 플러스 3에 아니구나. x 빼기 3의 제곱 그리고 빼기 6 하니까 아니 마이너스 9니까 빼기 6. 지수 부분을 완전 제곱수로 고치면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 녀석을 우리가 잠깐 편하게 t라고 치환을 해볼게. t라고. 그럼 결국에 우리는 a t제곱의 최대가 27이고 최소가 우리가 구하는 값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거든. 근데 문제에서 지금 x의 범위가 1과 4 사이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t의 범위를 정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여기 대칭축에 해당하는 x는 3이 여기에 포함이 되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6일 거고 3에서 멀리 떨어진 1의 값을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2가 최대값이 돼버려. 이해돼? 그러면 이제 이런 거지. 만약에 a가 0과 1 사이야. 그럼 이때의 최대값은 지수의 가장 작은 값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럼 이게 a의 마이너스 6제곱이 27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가 3의 세제곱이니까 a의 값이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돼버리겠지. 그러면 결국 얘는 루트 3분의 1이란 말이야. 근데 루트 3분의 1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a는 얘였을 확률이 높아. 그러면 a가 얘로 우선은 확정이 된 거니까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 결국엔 이때의 최소값은 루트 3분의 1의 몇 제곱이 돼야 돼? 루트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이 돼야 되는 거죠. 왜냐면 얘의 가장 작은 거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면 가장 큰 거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니까. 그래서 3, 이게 스몰 m일 거야. 자, a가 1일 때도 한번 확인을 해보자. a가 1이면 증가함수잖아. 그러면 큰 거를 집어넣었을 때가 어때? 최대가 되는 거지. 그래서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27인데 그럼 결국엔 a는 3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이거든? 그럼 얘는 3루트 3분의 1이야. 근데 얘가 1보다 커, 작어? 1보다 작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n의 값은 3이다 라는 것. 이해돼요?
그 다음 362번을 보자. 362번. 362번은 fx가 2의 x-a 제곱 이렇게 쓰지 말까? x-a 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8 곱하기 2의 x-a 제곱 이렇게 주어진 거거든. 그러면 2의 x-a 제곱을 t로 치환을 해. 그러면은 fx라는 게 결국엔 t의 제곱 마이너스 8t 이렇게 돼버리지. 그럼 얘가 결국엔 t-4의 제곱 빼기 16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 그래서 x는 5에서 최소값 b를 갖는다 라고 했단 말이지. 근데 여기서 t의 값은 0보다 어때요? 크죠? 그러면은 얘가 0이 되는 4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그러면 결국에는 t의 값이 4일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16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마이너스 16이 결국엔 b를 의미하는 거고, 그럼 우리는 t가 4가 되는 무슨 값을 찾아야 돼? a의 값을 찾아야 돼. 그러면 얘가 2에 x-a 제곱이 4인데 최소가 되는 x의 값이 몇일 때래? 5일 때래. 그럼 여기 이제 5를 집어넣는 거지. 그럼 2의 5-a 제곱이 2의 제곱이니까 따라서 a는 뭐가 돼야 된다? 3이 돼야 된다. 그래서 두 개 합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3.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다. 그 다음 또 365번. (365번을) 보면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x의 값이 0보다 크대. 그때 2의 x제곱 더하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9. 얘는 x는 a에서 최소값 b를 갖는다 그랬네. 이거 산술기하죠. 양수 더하기 양수꼴이어서 결국엔 합의 최소기 때문에 산술기하 써야 되거든. 근데 이제 조금 변형은 해줘야 돼. 이 분모가 2의 x제곱 빼기 1이잖아. 그러면 곱해서 얘랑 지워질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 앞에 2의 x제곱 앞에 빼기를 하나 해줘. 그리고 더하기를 해주면 등식의 변화는 없죠. 그러면 결국에는 6을 가지고 산술기하를 쓰는 거야.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얘 곱하면 뭐가 남아? 9만 남는 거죠. 더하기 1. 그러면 6 더하기 1 해서 최소값은 뭐가 돼? 7인 거죠. 근데 a의 값을 구하래. a의 값을. 그럼 봐봐. 얘랑 얘가 같을 때 뭐가 성립해? 등호가 성립을 하는 거지. 근데 요 둘의 최소값은 6이란 말이야. 그럼 이 각각의 값이 뭐가 돼야 돼? 3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의 x제곱 빼기 1이 3이 돼서 2의 x제곱은 4. 따라서 x는 뭐가 된다? 2. 이게 a 값인 거야. 그리고 b의 값은 7이니까 a, b 14. 이걸 구하고자 하는 거다. 균아 이해돼? 그 다음 또 66번이요. 66번. 그림과 같이 실수 t에 대하여 x는 t가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하지. 그랬을 때 이 길이를 ft라고 하자 그랬거든. 그러면 p의 y좌표가 q의 y좌표보다 크잖아. 그럼 p의 좌표는 t, 2의 t제곱이고 q의 좌표는 t,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 플러스 2제곱이거든. 그러면 ft라는 선분 pq의 길이는 p의 y좌표에서 q의 y좌표를 어떻게 해주면 돼? 빼주면 돼. 그래서 2의 마이너스 t 플러스 2제곱. 근데
이 녀석의 무슨 값 구하래? 최소값. 근데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잖아. 또 산술기하 쓰는 거죠. 2배 루트 얘랑 얘 곱하니까 2의 제곱만 남네. 그래서 최소값은 뭐가 된다? 4가 된다. 그러면 그때 2의 t제곱 얘가 뭐가 돼야 돼? 2가 되면 되는 거지. 두 개 더해서 4인데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니까. 그래서 t의 값은 1. 그러면은 1이 a가 되는 거고 4가 b가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b의 값은 5. 이게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67번. y는 3x제곱의 그래프 예점 p와 그리고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 예점 q에 대하여 x좌표의 차가 4라고 주어졌어. p라는 점이 알파, 3의 알파제곱, q라는 점이 베타,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베타제곱. 근데 알파 빼기 베타, 요 길이가 4래요. 그랬을 때 직사각형 넓이의 최소값은 그랬네.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는 결국에는 가로의 길이는 아니까 세로의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세로의 길이는 결국엔 P의 Y좌표와 Q의 Y좌표의 차랑 어때요? 같은 거죠. 그래서 세로가 3의 알파 제곱에서 얘를 빼준 거야. 그래서 3의 알파 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베타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는 S라고 할게. 그러면 4 곱하기 3의 알파 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베타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면 이 녀석의 최소값이잖아. 이걸 산술기하 쓰는 거지.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3에 곱하니까 알파 빼기 베타 제곱이죠. 근데 알파 빼기 베타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 거지. 왜냐면 베타 빼기 알파가 4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2에 3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넓이의 최소값은 8 곱하기 3의 마이너스 2제곱 9분의 8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다. 그 다음 또 71번. 유란이 왜 질문 안 하지? 겹쳤어? 준아 잘 체크해. 371번. 자, 얘는 우리 지수 어디였더라? 네? 방정식. 거기서도 풀어줬던 문제긴 하죠. 그래서 우선 얘는 이 자체가 보기가 불편하잖아. 그래서 치환해야 돼. 그래서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뭐라고 넣는다? t라고 넣는다. 그럼 산술기하에 의해서 t의 범위 몇 이상이 돼?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2의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1이잖아. 그치? 그럼 얘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면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이 t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바뀌죠. 너무 빠른가? 얘가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에서 2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t의 제곱 빼기 2 이렇게 돼버려. 그러면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 빼기 2kt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kt 빼기 2는 0인데 아니 이건데 t가 2 이상일 때 최소값이 뭐가 나와야 된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된대. 근데 얘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완전 제곱으로 바꿀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대칭축의 위치를 몰라요.
t의 범위는 2 이상이거든. 근데 대칭축이 t는 k잖아. 근데 이 t는 k가 2보다 작은 쪽에 있을 때랑 2보다 큰 쪽에 있을 때랑 최소값의 상황이 달라진다. 이차 함수잖아. 만약에 지금 이렇게 k가 2보다 작은 쪽에 있어.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잖아. 이해가? 근데 최소값이 마이너스 2니까 물론 얘가 좀 이렇게 내려와야겠지. 이 상황에서는 2 집어넣은 게 무슨 값이 되는 거야? 최소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식에다 한번 2를 집어넣어봐. 그러면 4 마이너스 4k 빼기 2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대. 그럼 이렇게 지워질 거고 k는 뭐가 나와? 1 나오죠. 그러면은 2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만족해야 하네? 하죠. 근데 대칭축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러니까 요 라인에 있었을 때는 결국에는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여기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2 빼기 k제곱, 요게 최소값이거든. 여기에서는 그냥 얘가 0일 때가 최소니까.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인데 그럼 k는 뭐가 돼? 0이지. 근데 0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k는 뭐가 된다? 1이 된다라는 거다.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치환했었을 때 1차항의 개수에 미정계수가 있으면 대칭축의 위치를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잖아. 이런 문제가 서술형에도 잘 나오고요. 그리고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이 문제는 좀 잘 기억합시다. 그 다음 또 우리 지난 시간에 지수 방정식까지 했었지. 채빈이 감기 걸렸어? 아니, 친구가 갔다 와가지고. 아 그래서? 74번이요? 574번? 네. 방정식 이 녀석의 두부는 알파 베타라고 한다 그랬네. 근데 우선은 주어진 조건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죠. 왜냐면 여긴 지수가 플러스 x인데 여긴 마이너스 x니까. 그래서 우선은 이 음수인 부분을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2의 x제곱을 곱해 줍시다. 그러면 2의 2x제곱 플러스 8은 6 곱하기 2의 x제곱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넘길 거야. 그럼 2의 2x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8은 0 이렇게 돼버려. 그럼 이게 인수분해가 되죠. 2의 x제곱을 t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t 빼기 2, t 빼기 4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고. 얘를 t라고 놓으면. 그러면 결국에는 2의 x제곱 값이 2 또는 4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x의 값은 뭐가 돼야 돼? 1 또는 2죠. 그럼 얘가 알파, 얘를 베타라고 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1 더하기 2알파, 1 더하기 2베타 곱하는 건데 이건 3 곱하기 5가 돼서 뭐가 된다? 15 이렇게 구하면 된다.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 그랬구나. 그 다음 575번 573번 질문이? 아니요, 120. 575번. x에 관한 방정식의 해가 5분의 1이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은 그랬네. a의 2의 x제곱 빼기 a의 x제곱 빼기 2는 0이죠. 그럼 얘가 ax제곱 빼기 2 곱하기
ax제곱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ax제곱이 2 또는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 ax제곱은 항상 0보다 어떤 수야? 큰 수죠. 그럼 마이너스 1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 그치? 그래서 결국엔 ax제곱이 2가 되는데 그때 해가 뭐가 돼야 된다고? 5분의 1이 돼야 된다. 즉 a의 5분의 1제곱이 2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따라서 a는 2의 몇 제곱? 5제곱 32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다. 그 다음 또 토하는 질문 다 했어. 채비의 질문 끝이에요? 네. 577번. 없어. 두 함수 fx, gx의 그래프가 x는 k와 만나는 두 점을 각각 뭐라고 하자? a, b라고 하자. 그랬을 때 선분 a, b의 길이가 30이래. 자, 그러니까 상황은 이런 상황이야. 4의 x제곱 그리고 2의 x 플러스 2제곱이잖아. 2의 x 플러스 2제곱은 이제 이렇게 가는 그래프거든. 그랬을 때 x는 k는 세로선이야. 그랬을 때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하면 요 길이가 32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엔 a와 b의 y좌표의 차가 32가 된다라는 거거든. 근데 a좌표는 k, 4의 k제곱이 되는 거고 b의 좌표는 k, 2의 k 플러스 2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y좌표의 차 4의 k제곱 빼기 2의 k 플러스 2제곱 이게 32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결국에는 방정식 풀란 얘기여서 2의 2k제곱 빼기 2의 제곱은 4가 돼서 2의 k제곱 빼기 32입니다. 2의 k제곱을 또 잠깐 t라고 볼까? 그럼 t의 제곱 빼기 4t 빼기 32는 0이니까 t 빼기 8 t 플러스 4는 0이죠. 얘는 0이 되지를 않고 여기서 0이 되겠다. t의 값이 양의 값이니까. 그래서 결국엔 2의 k제곱이 8 k는 뭐가 된다? 3 이게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또 있어. 579번. 또 하나는 뭐야? 586번. (579번을) 보면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지수함수가 주어졌어. 근데 이 지수함수를 보니 밑이 어때요? 서로 같죠? 그럼 이 둘은 평행이동 관계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직선과 이 두 지수함수가 만나는 두 점을 각각 PQ라고 했어. 그랬을 때 PQ의 길이가 루트 5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 결국에는 P 또는 Q의 좌표를 찾아야
저 직선에 대입해서 우리가 k의 값을 구할 수 있거든. 자, 여기 PQ의 길이, 이 길이가 루트 5래. 도연아, 이렇게 직선이 주어지면 우리가 좀 어디에 처음에 신경 써야 된다고? 네? 이 직선이 주어지면 좀 신경 써야 되는 거. 아, 기울기. 기울기죠. 균아야, 기울기는 뭐에 대한 정보를 준다 그랬어? 기울기는 어, 어, 기울기는 어, 기울기요? 기울기. 기울기는 영상 안 봤네. 아이 영상 안 봤어. 그랬다. 걸렸다. 도아야, 뭐에 대한 정보를 줘? 길이에 대한 정보를 준다 그랬지. 그래서 자, 이렇게 두 개 보조선을 그어보는 거야. 보조선을 그어보면 여기가 이렇게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근데 이제 기울기가 2니까 이 밑변의 길이를 만약에 a라고 한다면 이 높이는 몇 a가 돼야 돼? 2a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a의 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피타고라스 정리. a제곱 더하기 4a의 제곱은 루트 5의 제곱이니까 5. 그러면 a제곱이 1이 돼서 a의 값은 1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러면 자, p의 x좌표와 q의 x좌표를 한 문자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만약에 요 간격을 몰랐다면 p의 x좌표를 알파, 뭐 q의 x좌표를 베타 이런 식으로 둬야 되거든. 근데 이제 둘 사이에 간격을 아니까 p의 x좌표를 만약에 알파라고 두잖아. 그럼 q의 x좌표는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봐봐. p의 좌표는 알파, 3분의 2의 알파 플러스 3승 더하기 1이고 q의 좌표는 알파 플러스 1, 3분의 2의 알파 플러스 2제곱 더하기 3분의 8 이렇게 돼버리거든. 근데 우리 조금 전에 그은 요 보조선에 의해서 p, q의 y좌표의 차가 얼마라는 거 알아? 2라는 거 알죠? 그럼 끝난 거야. 얘에서 얘를 뺀 게 뭐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돼. 그래서 3분의 2의 알파 플러스 2제곱 빼기 3분의 2의 알파 플러스 세제곱 3분의 8에서 1 빼니까 3분의 5 그럼 이게 1 이런 말인 거죠. 2 이런 말인 거죠. 그럼 얘가 넘어가니까 1 이렇게 될, 아이고 1을 했다. 3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이제 이 식을 좀 정리하면 되거든. 근데 알파 플러스 2제곱 알파 플러스 세제곱이잖아. 그러면은 3분의 2에 알파 플러스 2제곱으로 만들려면 여기다가 3분의 2를 곱해주면 되겠지. 이해돼? 그러면은 3분의 2의 알파 플러스 2제곱이 얘는 몇 개 있는 거야? 한 개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 얘는 몇 개 있는 거야? 3분의 2개 있는 거지. 그러면 둘을 빼야 되는 거니까 3분의 1개만 남아있는 거죠. 이해되니? 그럼 이렇게 약분되니까 뭐야? 1이죠.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2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2야. 이해가? 그러면 피해 좌표 하나만 구할까? 마이너스 2,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니까 3분의 5 이렇게 되는 거네.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k죠. 그래서 y는 2x 플러스 k인데 이 좌표를 여기 집어넣는 거야. 3분의 5는 빼기 4 더하기 k. 그럼 따라서 k는 3분의 뭐가 돼야 돼? 17?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겠다. 이해돼요? 그 다음 586번. y는 3의 x 플러스 1제곱 빼기 5의 2점 a, b. 이 x좌표가 각각
스몰 a, 스몰 b라고 얘기를 하고요. 선분 a, b의 중점이 뭐가 된대? 1.5래요. 자, OB와 OA의 길이가 어떻다는 거야?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러면 AB가 결국엔 원점에 대해서 뭐를 이뤄야 된다는 얘기야? 대칭을 이뤄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AB가 원점 대칭이라고. 그럼 AB가 원점 대칭이면 지금 문제에서 A의 좌표가 X좌표가 A고 점 B의 X좌표가 B라 그랬잖아. 그럼 AB는 어떤 관계야? AB의 크기는 어때? 같겠죠. 근데 부호가 안 된 거지. 그래서 B는 마이너스 A인 거야. 이해돼? 그러면 여기서 요 B의 좌표 있지. 얘는 마이너스 A, 3의 마이너스 A 플러스 1제곱 빼기 5 이렇게 되는 거고 A 좌표는 A, 3의 A 플러스 1제곱 빼기 5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 Y 좌표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래서 3의 A 플러스 1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A 플러스 1제곱 빼기 12 이게 0이 돼야 돼. 그래서 양변에 3의 A제곱을 곱하면 우선은 이걸 3 곱하기 3의 A제곱 3 곱하기 3의 마이너스 A제곱 빼기 10은 0 이렇게 해놓고 3의 A제곱을 양변에 곱해. 그럼 3 곱하기 3의 2A제곱 빼기 10 곱하기 3의 A제곱 더하기 3은 0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면 3 하나 마이너스 3 빼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3의 A제곱이 3또는 뭐가 돼야 돼? 3분의 1이지. 근데 여기서 A는 지금 양수거든? 그러니까 얘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A의 값은 뭐가 돼야 돼? 1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면 요 점 A의 좌표가 1, 뭐가 돼버리니? 4 이렇게 돼버리지. 그러면은 여기서 원점까지의 거리는 3분 5A는 뭐가 돼? 루트 17이지. 그럼 3분 AB는 얘를 몇 배 하면 돼? 2배 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구하고자 하는 거다. 끝인가요? 개념 원리 핍시다. 이제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건 지수 부등식인데 지난 시간에 지수 방정식 유형별로 정리했잖아. 그래서 얘는 정리할 게 거의 없어요. 지수 부등식은 지수 방정식과 해결하는 과정이 거의 비슷합니다. 단 부등호의 방향만 주의하면 돼. 이런 거지. A의 fx제곱이 A의 gx제곱보다 크대. 및 A가 1보다 커. 그러면 지수가 클수록 더 어떤 값을 가져? 큰 값을 갖죠. 증가함수니까. 그러면 결국에 밑이 같은 상황에서 fx가 gx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이걸 만족을 해야 된다고. A가 0과 1 사이야. 그럼 감소함수잖아. 그러면은 x의 값 작은 게 더 어때? 크죠. 그럼 이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 반대로 바뀌어야 돼. 알겠니? 그래서 푸는 방법은 방정식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부등호의 방향만 신경 써주면 된다. 그래서 그냥 바로 문제 풀게요. 얘는. 유형 19번. 1번.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 라고 했어. 그래서 우선 1번을 보면 좌변에 있는 건 미시 2, 얘는 30이지만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럼 3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5제곱이니까 이게 2의 마이너스 10x 플러스 5 이렇게 돼버려. 그럼 미시 1보다 크잖아. 그럼 부등호의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뭐만 비교하는 거야? 지수의 값만 비교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을 x항을 좌변으로 넘기면 8x, 21을 우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16. 따라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 자, 2번을 보면 0.2는 5분의 1이죠. 5분의 1에 3x 마이너스 5제곱이야. 25분의 1은 5분의 1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5분의 1의 마이너스 2x 제곱 이렇게 돼. 근데 이제 미시 0과 1 사이죠, 얘네들은. 그러면 부등호의 방향을 바꿔서 계산하면 돼. 그래서 5x가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3의 x-1제곱. 27은 3의 몇 제곱이야? 세제곱이죠. 3의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3x. 미시 1보다 크니까 부등호의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다 넘기면 3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1이 0보다 크다죠. 3일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래서 0이 되는 x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1이잖아. 그래서 x는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설정하면 된다. 이게 어렵지 않죠. 20번. 부등식 이 녀석을 푸시오라고 했거든. 근데 이건 이제 같은 형태가 좀 반복되는 형태죠. 이런 경우 이제 치워놔서 그랬지. 그러면 t의 범위 0보다 클 거고요. 2의 t의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돼서 t의 값이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거나 t의 값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t를 원래 함수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식에서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고, 이 식에서는 x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199번 문제 한번 해볼까? 199번 문제.
준아야 왜 성적 계속 수학만 보냈어? 네? 왜 수학만 보냈어? 다른 것도 다 보내달라는 뜻이었는데. 그래요? 어. 센터방 이번 주부터요? 네. 그냥 월수금은 이번 주부터고요. 금요일. 화목은 다음 주부터예요. 자, 199번. 이거 그냥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우리가 방정식을 풀 때랑 부등식을 풀 때 결국에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이거를 푸는 거나 이거를 푸는 거나 결국에는 이거를 무조건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부등식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 마이너스 1과 2가 4의 x제곱 더하기 a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b는 0 이거에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두 근이 돼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조금 편한 거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걸 거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 4분의 1 더하기 2분의 a 더하기 b는 0 이거 하나랑 2를 대입해. 16 더하기 4a 더하기 b는 0 이걸 연립하는 방법이 첫 번째일 거예요. 그치? 근데 이제 또 다른 방법은 이런 게 있죠.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거야. 그러면 t의 두분은 뭐가 돼? 2의 마이너스 1제곱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저 식이 t의 제곱 더하기 at 플러스 b는 0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근각의 교의 관계를 쓰는 거지. 두 분의 합 마이너스 a는 2분의 1 더하기 4 그럼 2분의 뭐가 돼야 돼? 9 a는 마이너스 2분의 9 이렇게 되는 거고 후분의 곱 b잖아. 곱하니까 2죠.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거야. 큐는 어떻게 풀었어? 2번 좋아요. 몇 번으로 풀었어요? 이번에 저거 아, 채빈이랑 다 2번으로 풀었어? 좋아요. 이렇게 푸는 거를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21번. 우선은 21번처럼 우리가 b도 x가 들어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는 부동호의 방향이 뭐에 의해 결정돼? 미세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엔 케이스를 나눠야 돼. 첫 번째 케이스는 x가 1보다 클 때. 두 번째는 x가 1일 때. 이것도 생각해야 돼. 세 번째는 x가 0과 1 사이일 때. 이걸 세 가지로 나눠야 된다. 그래서 x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잖아. 부등호의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지. 그럼 2x가 4보다 크니 따라서 x가 2보다 크죠. 근데 주의해야 되는 건 나온 결과와 이 범위의 공통인 부분을 찾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x가 2보다 크다면 되는 거겠지. x가 1이면 명확히 안 되죠. 1의 4제곱이 1의 6제곱. 근데 이 두 개가 어떤 거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안 되는 거야. 자, x가 0과 1 사이야. 그러면 부등호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그럼 따라서 x가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와 얘의 어떤 범위? 공통 범위. 그럼 x가 0과 몇 사이? 1 사이.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의 범위는 0과 1 사이 그리고 x는 2보다 크다가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 201번 한번 해봅시다. 201번.
전화 왔는데. 비밀이. 다 했나 보네. 8 나와요? 채빈이 했어. 틀렸어. 자, 이것도 x의 범위를 나눠야 돼. x가 1보다 클 때, x가 1일 때 그냥 눈으로 봐도 안 되니까 뺄게요. 0과 1 사이일 때. 그러면 부등호의 방향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면서 x가 7보다 크죠. 공통인 범위는 얘가 되는 거네요. 0과 1 사이일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잖아. 그러니까 얘는 x가 7보다 작다가 나와. 그럼 공통인 범위가 뭐가 되는 거야? x가 0과 1이죠. 근데 여긴 정수가 없거든. 그래서 정수 x의 최소값이니까 7보다 큰 것 중에 가장 작은 거 x는 8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근데 x가 1일 때 되는 경우는 뭐예요? 등호가 들어가 있을 때. 이 부등호에서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 x가 1일 때 성립하죠. 그럴 때만 1을 신경 쓰면 돼요. 22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이것이 성립하도록 절대부등식이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때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랬어. 우선은 좀 불편한 요소들이 있으니까 우선 2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할 거고, 그러면 t가 0보다 클 때 t의 제곱 마이너스 12t 더하기 2k가 0보다 크다. 이게 항상 성립하게 하는 걸 찾을 거야. 여기 2의 제곱이 있어서 개수가 12가 된 거다. 그래서 x축을 좀 그려놓고 고민을 좀 해보면 정의역이 0보다 크니까 요범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 신경 써야 되는 건 대칭축의 위치지. 근데 대칭축이 뭐가 돼? 6이 돼. 그럼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만족하죠. 근데 이렇게 접해도 만족 안 하고 내려와도 만족을 안 해. 항상 x축 위에 있어야 돼. 그럼 결국에는 뭘 생각한다? 판별식이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경우니까 36-2k 이게 0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k는 뭐보다 크다? 18보다 크다.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다. 이해돼요? 근데 이것도 대칭축의 위치가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미정계수로 나와버리면 또 케이스를 나눠 생각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항상 그것만 좀 조심하면 돼, 얘들아. 그 다음 밑에 있는 23번 문제. 우리 이제 이 지수부등식의 활용도 그렇고 나중에 로그의 활용 문제를 가도 그렇고 어떤 표현들이 보이냐면 이런 표현들이 조금 보이거든. 매번, 매회, 매시간, 매분.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표현되는 것들이 있어. 이런 거지. 뭐 어떤 물건이 매년 5%씩 증가한대. 5%씩 증가한대. 그럼 보통 이제 1이 원래 물건의 가격이라고 한다면 증가하는 거는 여기다가 0.05를 더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1년 후에 물건은 1.05 이런 식이 될 거야. 그럼 여기서 1년이 더 지나면 또 이거에 몇 퍼센트가 붙어야 돼? 5%. 그럼 이거에 5%면 얘를 잠깐 내가 A라고도 볼게. 그럼 A에다가 더해야 돼. A에 0.05를 쓰지. 그럼 얘를 A로 묶으면 뭐가 돼? 1.05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요? 근데 A가 뭐야? 1.05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1.05에 뭐가 돼버려?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계산이 복리법인데 그래서 매번 매 시간 매분 5% 증가한다? 그러면 1.05의 n제곱 식으로 이렇게 표현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나 7% 감소래. 그럼 얘는 0.93의 n제곱 1에서 0.07을 빼주는 거야. 그러면 3% 증가래. 그럼 채빈아 얘는 뭐가 되겠어? 0.03의 n제곱. 준아야. A% 증가한대. 1 더하기 A의 n제곱.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거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그냥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됩니다. 23번 문제 봐봐. 전자파가 특수 소재로 제작한 필름 한 장을 통과하면 그 세기가 75%씩 감소한대요. 자, 처음에 전자파의 세기를 모르잖아. 세기를 A라고 볼게요. 그럼 처음엔 A인데 여기를 한번 통과하면 75%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몇 퍼센트가 통과한다는 얘기야? 25%를 분수로 표현하면 4분의 1인 거죠. 그럼 4분의 1 A만큼 통과한 거야.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통과하면 4분의 1의 제곱 A 이렇게 되는 거지. 한 장 더 통과하면 4분의 1의 세제곱 A라고. 그래서 전자파 세기에 처음에 1024분의 1 이하로 줄어들어야 된대. 4분의 1의 n제곱 A가 1024분의 1A 이걸 만족하는 걸 구해라 이 말인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A 주어지죠? 그러면은 4분의 1의 n제곱 얘는 2의 10제곱이거든? 1024가? 그러면 4분의 1의 몇 제곱? 5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럼 미시 0과 1 사이니까 부동호의 방향 어떻게 해줘야 돼?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럼 최소 몇 장이 필요해? 5장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알겠지? (214번) 한번 해봅시다.
모르겠어. 큐가 틀렸나 보네. 뭔지 알 것 같아. 관계식 맞았어, 도연아. 저 271을 소인수분 해보면 돼. 보니까 16 곱하기 17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답이 16 아니면 17 같아. 16 같다. 그치, 큐야? 16이지. 네? 답 16이지. M이요? 어. 아니 17도 아니야? 그렇게 크게 안 나와. 아, 그래? 뭐지? 270. 자, 한번 볼까요? A는 1주마다 2배가 된대. 그러니까 N주 후에는, 그러니까 A, N주 후에는 한 마리가 2의 N제곱 마리가 되는 거야. B 같은 경우는 N주 후에 4배가 된다 그랬잖아. 4의 N제곱이 되는 거지. 근데 처음 각각 몇 마리씩? 10마리씩. 10 곱하기 2의 N제곱 더하기 10 곱하기 4의 N제곱이 2720마리가 돼야 된대. 10 약분하면 2의 2n제곱 더하기 2의 n제곱 빼기 27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272가 16 곱하기 17이거든?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2의 n제곱 2의 n제곱이니까 얘가 2의 n제곱 빼기 16 2의 n제곱 더하기 17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얘는 0이 아니지. 아니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야. n의 값은 4네. 2의 n제곱이 16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n의 값은 4보다 크거나 같다. m의 값은 4.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 아, 2의 n제곱이라는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16 곱하기 17만 생각했어. 그래서 2에 16제곱까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랬어. (211번) 한번 해봅시다.
함수들 있잖아. 2 더하기 1인가? 그런 것들 그냥 다 앞으로 빼주는 게 좋아. 나왔어. 다 보니까 이게 이제 2차 부등식이라 요 상황인 건 다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결국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용해야 되잖아. 근데 얘들아, 요 가운데 항을 보면 2의 k 플러스 1제곱이니까 이게 2 곱하기 2의 k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저기서 2를 바깥으로 빼버려. 이렇게. 그러면 이때 4분의 d 이걸 이용을 하는 게 계산이 조금 더 편해요. 이렇게 되는 게. 왜? k가 0과 2 사이 나오네. 이거 푸는 거. 이렇게. 도화 이해됐어? 우리 213번 하나만 더 풀고 싶시다. 213번.
대칭축이 여기에 있는 거 있잖아. 그거는 이쪽이랑 합쳐서 해도 돼. 그럼 이때 반드시 잠깐만 카드로 가자. 잘 모르겠어. 대칭축이 0보다 클 건가? 0보다 작을 때는 이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와도 되잖아. 왜냐면 정역이 이 범위니까. 이 범위 내에서만 0보다 크면 되는 거거든. 그럼 이게 밑으로 내려와도 경계점에서의 함수값만 0보다 어떻게 되는 그치? 모르겠어. 여기가 만약에 0이라고 한다면 대칭축이 여기 있을 때는 여기 있을 때잖아. 그럼 정역의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대칭축이 여기에 있으면 무조건 x축이 접하거나 위에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이용해야 돼, 이 범위는. 근데 대칭축이 여기 있었을 때는 꼭지점이 밑으로 내려도 상관없어. 그치? 근데 정역에 해당하는 이 범위에서부터는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0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만 0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상황.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구하는 거지. 이해했어? 한번 볼까요? 3의 x제곱을 이렇게 t로 치환을 하면 우선은 t의 범위가 0보다 크고 t의 제곱 마이너스 2kt 플러스 16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야. 근데 얘는 좀 많이 불편하죠. 왜냐하면 1장 앞에 문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선은 그래프를 좀 그려서 상황을 보는 거야. t의 값이 0보다 크니까 우리는 이 범위 내에서 이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k의 값에 따라서 대칭축의 위치가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대칭축의 방정식이 t는 k잖아. k가 0보다 작은 쪽에 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있을 때. 자, 가장 이해하기 편한 건 이쪽이니까 여기 먼저 생각을 해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은 x축에 접하거나 위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이용하면 된다고. 이해되니? 근데 이제 문제는 1번 상황, 이 상황인데 2차 함수니까 얘들아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는 만족하진 않죠. 왜냐면 0보다 작은 쪽에 무슨 값이 있어? 음의 값이 있어. 근데 우리는 t가 양수인 범위 내에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살살살살살살 올라가면은 어때? 이 상황은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첫 번째, k가 0보다 작은 경우 이때는 이 식에 0을 집어넣어봐. 그러면 16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항상 성립하지. 그러면은 k가 음수일 때는 무조건 OK. 이해가? 두 번째는 k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는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0보다. 그럼 k의 범위가 마이너스 4와 뭐 사이? 4 사이. 근데 k가 0보다 어때야 된대? 크거나 같아야 된대지. 그럼 k가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지. 그럼 얘들아 얘랑 이 범위는 합쳐야 돼? 교집합을 찾아야 돼? (1번) 또는 (2번이잖아) 만족해야 되는 게. 그럼 또는의 개념이니까 합쳐야 되는 거겠지. 그럼 이 둘을 합치면 k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4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답인 거다. 이해되니? 또는이니까.
1번 상황과 2번 상황은 다른 거잖아. 그래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